안녕하세요. DC백 터보 6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2641, 2648 6기통 엔진 특성을 알고 있으면 연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엔진은 불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타사 엔진 대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벤처가 앞서 갔습니다. 하지만 벤처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기술 개발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벤처 V6기 영역제를 어떻게 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 터보 출구를 보시면 파이프 내경이 상당히 가늡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파이프 내경이 상당히 굵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내경이 50파이도 안 되는데 오른쪽 인터쿨러 사진을 보시면 내경이 100파이는 됩니다. 그러면 역류가 발생할 때 굵은 관에서 나오는 역류가 터보 출구에서 긴 파이프, 가는 파이프로 인해서 역류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역류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술은 적용했다예요. 그런데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 회전수가 높을 때 토크가 감소합니다. 자, 제일 오른쪽 파형을 보십시오. 아래쪽 1050rpm 이상에서 토크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엔진은 토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50에서 최고 토크다 하면 1300, 1400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토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V형 엔진은 토크가 아래쪽으로 쳐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쳐졌느냐? 터보 출구에서 광경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그 가는 광경이 길었다예요. 길었기 때문에 역류 억제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크 밴드가 낮은 RPM 쪽으로 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출력 곡선이 있습니다. 출력 곡선 어떻습니까? 1050부터 출력이 꾸준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이 커요. 왜 클까? 흡입되는 공기량은 적은데 출력이 왜 크게 나올까? 이거예요. 출력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연료 분사량입니다. 연료 분사량을 정폭을 시킵니다. 과거 볼보나 트라고나 이런 엔진보다 연료 분사량이 2배 정도 많았다는 거예요. 연료 분사량이 많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연료 분사 파형 분석 장비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제품을 장착하고 수많은 운전자들이 연비 운전을 배워서 최고의 연비를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10% 정도 올리겠죠. 열심히 한 사람은 20%, 30% 올리겠죠. 엔진 특성을 알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자, 연료 분사량이 많았다. 어떻게 볼 거냐예요. 왼쪽, 위쪽 사진을 보십시오. 모니터 사진 보시면 회전당 연료 분사량이 제일 밑에 선 있죠. 공회전 때 연료 분사량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연료 분사량이 10배 이상으로 분사가 됩니다. 최대치까지 분사가 되는 거죠. 모니터 그래프 높이를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 제일 밑에 낮은 점선, 그 선이 공회전 연료 분사량입니다. 자, 이런 연료 분사량에서 풀악셀을 했을 때 10배 정도 이상 연료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장거리 타실 때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밀면 연비 잘 놉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차량에 장거리 운행 차량에 적합했대요. 중량짐은 적합할까요? 중량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료 분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량짐을 실었을 때는 뻘뻘 기대겨야 됩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뻘뻘 기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덤퍼트럭 차량에 적용했을 때 이 엔진이 덤퍼트럭 엔진에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루 일하면 볼보나 스카니아나 이런 차량과 같이 함께 일하면서 시간을 맞추고 물량을 맞춘다, 이렇게 급격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루에 기름을 10리터, 20리터를 더 먹어버립니다. 더 먹는 이유가 이렇게 출력이 필요한 구간에서 연료 분사량으로 정량 분사를 했기 때문에 연비는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 차량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평길을 쭉 가다가 긴 오르막이 있다. 그러면 평길이 끝나는 시점에서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차가 순간적으로 팍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엔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05년도 출시되고 판매된 스카니아 HPI 엔진과 특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사에서 만든 엔진 역류를 억제하는 방법은 터보 출구에서 나오는 파이프 간격을 최소화시키고 길게 만들고 엔진에서 역류하는 라인의 파이프는 내경을 크게 해서 역류를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역류 억제 재활용 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역류만 억제하겠다, 그까지였다는 거죠. 역류가 발생하는 것을, 그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엔진 성능을 개선한다, 이쪽까지는 개발을 못했습니다. 자, 연료 분사량을 10배 정도 분사한다예요. 공회전 대비해서 10배 이상을 분사한다. 지금 엔진들, 그런 엔진들 몇 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차량들은 어떻게 될까? 토크 곡선이요. 1000rpm부터 최고 토크가 나오면 1200, 1300, 1400까지 수평으로 토크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벤츠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엔진이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엔진이 됩니다. 아시겠죠? 벤츠 2648 BCT 가지고 공차연비, 공차라에도 BCT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축이 있고 끌고 가야 되니까 연비가 잘 나오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엔진 특성을 이해한 벤츠 연비왕은 이 모니터를 장착하고 연습을 하고 월간 연비 5km까지, 월간 연비를 하면 편도 짐을 싣고 펌프를 작동시켜서 풀고 또 공차로 오고, 이런 구간에서 월간 연비 5km까지 올리는 이유는 뭘까? 이런 특성을 알고 모니터를 달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번에 264를 실험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토크 특성과 출력 특성만 가지고 연비운전 교육을 했습니다. 엔진을 볼 때 역류라는 부분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전자제어 쪽 연료분사 특성 이 부분만 봤었고, 지금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 구조적인 특성 이런 부분을 보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벤츠 V형 엔진은 좋은 엔진일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한 운전자에게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엔진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하시고 타시면, 현재 264나 2648을 타시고 계신다 하면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운전하시면 연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